네, 또 다시 기업들의 이익 변화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.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어닝스 리비전,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사실 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이 마이너스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그 폭도 조금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 지난주에 저희 했었어요. 이번 주는 혹시 또 그런 쪽으로의 변화가 있었을지 아니면 좀 개선이 됐을지? 네, 일단 뭐 주가도 좀 굉장히 좀 부진한 네. 모습이고요. 기업들의 실적도 사실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. 네. 이익 모멘텀 자체도 뭐 신흥국 위주로 지금 하향 조정이 좀 더 세게 나오고 있지만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. 일단 전 세계 기업들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달 전 대비 1% 정도, 3개월 전 대비는 한 3%가량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. 일단 신흥국 중심으로 하향 조정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. 다만 그동안 그래도 기업 실적을 조금 더 버텨주게 했었던 이 선진국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저는 계속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디 할 것 없이 네. 사실은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아주 낙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일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. 그러면 국가별로 좀 들여다볼까요? 네. 일단 사실 신흥국이 좋지 않은 그 폭이 조금 더 커졌던 게 우리나라와 대만의 영향이었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최근에 했었는데 여전히 그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있나요? 네. 이번 주에도 한국하고 대만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. 아, 네. 한국은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3.2%, 대만은 1.9% 하향 조정이 됐고요. 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향 조정이 그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있기 네. 때문에 이 플러스 0.1%의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왼쪽에 선진국 내에서는 여전히 홍콩하고 유럽의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미국은 그래도 마이너스 폭이 0.2 정도로 네. 적긴 하네요. 네, 그런데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. 이게 워낙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하향 조정만으로도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네.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업종별로 좀 볼까요?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?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사실 크게 없고요. 이게 하향 조정의 뭐 강도 정도가 차이일 것 같은데 네. 일단 에너지 섹터도 사실 지난 주말에 일단 유가가 크게 급락을 했기 네.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상향 조정 폭이 훨씬 더 떨어져요. 내려올 가능성이 네. 높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크게 하향 조정이 안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섹터였는데요. 이 지금 유가락은 어쨌든 뭐 수요에 사실 네, 부진으로 좀 그렇죠. 해석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섹터의 컨센서스 흐름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뭐 산업재, 소재, 유틸리티, IT 등 사실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 네. 있는 섹터들의 이익 전망치가 안 좋은 모습입니다. 특별히 위로 좋아질 만한 건 눈에 띄는 게 없는 상황인 네, 맞습니다. 거고요. 네, 그러니까 신흥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네네. IT 섹터가 일단 가장 안 좋고요. 뭐 헬스케어, 소재, 산업재.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가 사실 경기 방어 섹터 중에 대표적인 네, 섹터 그렇죠. 중에 하나이지만 이익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뭐 있을까? 막아줄 만한 게 없다는 네,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네, 상대적으로 뭐 헬스케어가 제가 어닝이 양호한 편에 속하면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코멘트를 네.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미국을 좀 볼게요. 네. 업종별로 나눠서 앞서 이제 미국이 그 이익 추정치 하향의 폭은 제한적이긴 하나 그 정도로도 사실 영향은 꽤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. 하셨는데 업종으로는 눈에 띄는 게 어떤 것들이 우선 일단 호텔 레저 섹터가 사실 몇 주째 조금씩 상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도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자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네. 그쪽 센티먼트가 좋아지는 모습인데요.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호텔 레저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다. 이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른쪽에 뭐 의류나 내구 소비재, 화학, 반도체, 뭐 화장품,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 전망치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가 다 이제 아래쪽에 네.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쓰이네요.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일단은 시장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좀 확인해 네. 볼까요?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종하고 주가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제가 뭐 X축, Y축을 네, 좀 네. 바꾸면 보시기 편하다라고 네. 하는데 이익 따라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아웃퍼폼을
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음식료도 마찬가지로 어닝하고 이익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. 다만 이 차트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는 왼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내년 실적으로 바꿔봤을 때에는 여전히 눈높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차트도 점차 왼쪽으로 저는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.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네. 쪽으로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뭐 좋은 얘기가 네? 없어서 네? 조금 힘이 빠지는데, 그러면 업종별로 봤을 때 그래도 볼만한 게 있을까라는 걸 보기에 앞서서 일단은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 좀 볼까요? 네. 우선 연간, 그러니까 2022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210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1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략 한 12% 정도 성장하는 레벨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 레벨은 작년 영업이익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실제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2022년은. 근데 2022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요 3분기랑 4분기 실적 트렌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하향 조정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됐어요.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 실적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견조하면은 저희가 뭐 지금 공격적으로 조금 주식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저도 아침에 리포트를 내고 나왔는데요.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좀 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성장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저는 없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내년도 실적이 여전히 좋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은 아직 주가에는 프라이싱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. 그거까지 반영한다면 조금 더 아래로 룸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전해주셨고요.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볼게요. 그래도 괜찮은 게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단기간에 낙폭이 크게 되면은 당연히 뭐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반등의 기준은 어쨌든 이 3분기 실적으로 저는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의 3분기 실적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급락 이후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업종별 이익 동향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미국하고 비슷하게 이 호텔 레저 쪽이 좋습니다. 상대적으로. 그러니까 일주일 전 대비해서 1.8% 정도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었고, 그리고 미디어, 운송, 유통, 그리고 헬스케어 이 정도가 신국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안 좋았지만 한국 괜찮아요. 시장에서는 그래도 헬스케어 섹터가 보면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섹터들은 뭐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좀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낙폭이 좀 과대할 텐데요.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건 오히려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지금은 숫자가 잡히는 것들 중심으로 반등을 기대해야 할 때다. 자, 그러면 가장 그래도 나았던 업종, 호텔 레저 업종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까요? 우선 호텔 레저 업종 내에서는 이번 주에는 이 파라다이스의 이익 전망치가 눈에 띄게 좀 높아졌습니다. 앞에서 잠깐 코멘트를 드렸지만 일본에 대해서 여행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일본 VIP들이 지금 오는 좀 빈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7, 8월 뭐 카지노 데이터가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이었고요.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가 사실 회복이 되면은 이어서 뭐 GKL이나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비슷한 섹터들의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,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업종 전체적으로 뭐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종목별로 분명히 이 상향 조정 흐름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업종 내에서 조금 확산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미디어 교육이에요. 이거는 뭐 어느 쪽이 좋았던 거죠? 이번 주에는 이 교육 업종 중에 속하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이익 전망치가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왼쪽 차트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미디어 섹터라고 미디어 엔터 업종에 들어가 있는 뭐 하이브나 JYP가 아니라 이 메가스터디 교육하고 이 제일기획 이 두 가지 기업이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메가스터디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? 갑자기? 아니요, 이게 사실 3분기가 이 고등 부분에
성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아. 최근에 특정 강사의 이탈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네네네. 이렇게 실적이 사실 뒷받침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은 네. 주가가 좀 세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익하고 주가랑 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또 반대쪽에 있는 앞서 뭐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업종들이 사실 네. 좋지 않은 쪽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네. 디스플레이예요. 네, 아마 디스플레이 섹터가 지금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 폭도 가장 크고 네. 몇 주째 지금 기간도 길어지고 네, 맞습니다. 있어요. 그리고 네. 이번 주에는 좀 하향 조정의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. 3분기 프리뷰 자료들이 좀 나오면서 네.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예상하는 것보다 정말 실적의 하향 조정 폭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.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IT 하드웨어 업종도 이익 전망치 네.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시작됐습니다. 이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 때문에 네. 이 IT 하드웨어 섹터의 실적이 조금 버틸 수가 있었었는데요.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기나 이노텍의 실적 전망치도 지금 하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이익이 좀 하향 조정되는 네.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노텍도 네, 마이너스를 네. 그리고 있네요. 그리고 이건 추세적으로 일단은 조금 폭이 깊어지고 있는 네. 게 시작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기간 두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어닝스 리비전 사실 뭐 아주 좋은 이야기들만 늘 드릴 수는 없죠. 오늘은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. 뭐 시장에서는 늘 또 대응을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잘 지키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